수해 복구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밤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파괴된 대령 풍성한 도로를 무조건 복구할 대한 전투 명령을 받아 하는 도로 복구를 위한 치열한 결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포한 큰 물의 광란은 130여 리의 도로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해 놓았습니다. 성 공격전으로 풍물 피해 지역을 사회지 선경으로 전변시키는 데 대한 당위 부름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해령시 시민들 모두가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공사장 여기저기에서 우등불과 횃불들이 어둠을 밀어내며 활활 타오릅니다. 어서 빨리 도로를 복구하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 드디어 인민군 군인들이 맡은 전 구간의 도로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길로 각종 건설 자재들을 실은 차들이 출지어 오갈 것이니 여기 북변 땅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무슨 중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크레인도 없이 레미콘 없이 시멘트도 없이 저렇게 개비처럼 일해서 저렇게 해놓으면 저거는 지금 흙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비 오면 다시 떠내려가는 거잖아. 지금 나무로 저렇게 해놓으면. 아니 저도 화면 보니까 군인들이 손으로 복구하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안쓰러운데 진짜 홍수 났을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저런 복구. 저런 복구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홍수 나면 사태가 나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또 나무 심기를 하거든요. 여러 나무를. 그러면 또 밀수꾼들이 이제 사람들 시켜서 다 또 뽑아다가 이제 그 묘막을 뽑아다가 밀수를 해서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슬슬하죠. 일단 저 촬영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그다음에 촬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안 하겠다고 이제 밀고 이제 안 나가고 이래요. 이야. 홍수가 나면 나쁜 점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이제 어린애들, 이제 꽃제비나 고아들한테는 좋은 점이 좀 있었어요. 뭐예요? 좋을 리가 있나? 홍수가 난 뒤에 이제 산에 피해를 입었던 그런 물건들이나 쓸만한 것들이 강가에 나가면 너무 많아요. 떨어져. 그걸 주워오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우리 옛날에 돼지도 떠들어가고 그래도 돼지. 네, 돼지도 떠들어가고. 돼지, 그래요. 농쟁이, 그리고 뭐 기계, 소 막 떠내려오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해가 난 다음에 강기슭에 나갔는데 배가 달린 배나무가 떠내려온 거예요. 배가 달린 배나무가 떠내려온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배나무가 떠내려와서 가져다가 집에다 심었고 제가 탈북할 때까지 이제 맛있는 심은 건 아니잖아요. 저 먹었어요, 집 앞에서. 와. 심어서? 우리 집 심었다고? 네. 대박이다. 대롱대롱 나무가 심었어. 통째로 뽑힌 거 아니에요? 홍수 때문에 나무가. 염역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나가면 건질 게 굉장히 많아요. 이야. 네, 제가 어릴 때 저는 홍수남이 어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집 자체는 위험하진 않고 집 한 30cm까지 물이 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밖에 뛰어나가고 했는데 위에 동네에서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희 옆에 뚝 옆에서 살았거든요. 수성촌이라고 있는데 그 뚝이 굉장히 높은데도 뚝 거의 위에까지 물이 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봤는데 문짝 위에 염소가 타서 매 하면서 그래, 그런 내려오고 것도 많아. 돼지가 내려오고 그래. 그리고 냉동기도 막 내려왔거든요. 텔레비 냉동기 집이 무너나면서 다 내려왔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가서 그거 건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누구는 냉동기 보러 왔어, 누구는 텔레비 보러 오고, 누구는 염소 건져오고. 아무튼 동네에 오히려 병사가 난 거예요. 그걸 얻어오느라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 큰 물이 나갔고 정말 돼지가 막 떠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옆에 관리원들이 와서 막 지켰어요. 근데 동네 오빠들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수지 댐이 불어나니까 이게 방류를 해놨는데 이만한 잉어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큰 물이 얼마나 그 위험하겠어요. 근데 그 고기 건진다고 우리 집에서도 오빠들이 나가서 건져다가 그거 먹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만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도 어릴 때 80년대 초에 한번 홍수가 났었어. 그래서 거기에 사실 이제 용산 지역에 막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사실 뭐 청가물 시장도 있고 했었는데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학교는 안 가고 배를 타고 엄마가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 적 있어. 그 집안에 보트 있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이상한 뭐 고무보트 같은 거 부어서 그걸 타고 마을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마포 살았는데 마포에 우리가 개천이 있었어요, 개천. 맞아, 마포가 개천에 많이 다리가 있는데 지금 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비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맞아. 물이 막 이만큼 저고 물이 차서. 다리 밑에 여기까지 차. 그럼 잠자리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질 거 하나씩 건지는 거야. 냄비가 들고 한번 건졌다. 근데 저는 왜 좋지만은 않냐면 건지는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좋지 않았냐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게 옛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도 잘 돼 있지만 예전엔 다 이게 같이 그거야 다 그 물이. 내려. 어쨌든 우리는 복구라도 하죠. 네. 북한은 지금 복구도 엉망진창이고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위에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그 탈북자 방지용 어떤 그런 시스템과 또 이제 김씨 부자를 위한 그 동상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그 눈비를 맞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건축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김정은이 그 평양시 여명거리에 동원된 한 10만 명의 병력대원들을 전부 다 글로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자재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재가 필요한데 여기 자재가 전부 다 지금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길주라는 곳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길주에 대해서 우리 김아라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함경북도 길주군 강도 5.0의 지진 발생. 이 기호는요, 바로 지난 9월 함경북도 길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잖아요. 이 기호.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경주. 예,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5.8.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 접시가 떨어지고 부산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길주에서도 지진이 있었다니까 너무 신기한데 강찬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진도 업전용이면 굉장히 큰 지진에 속한 이제 그런 진동인데 이게 이제 인공 지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게 지진이 발생했는데 중국까지 가더라고요. 이 지진의 기온이 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중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백두산 넘어서 이제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흔들려가지고 엄청 문제가 심각했는데 아마 이제 그 지진이 발생한 이제 그 길주구역 지역은 이제 건물이 파괴되고 막 이제 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건물이 지금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핵실험을 할 때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걸 알려야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던 아니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중국의 연길에 대피를 하고 난리 났었다니까. 초등학교가 다 대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길주군 만탑산 일대가 이게 백두산하고 낭림산맥을 잇는 이제 그 산줄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줄기를 타고 지진 강도가 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화산. 그러니까. 이게 마그마를 건드릴 경우에 이게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파라산인데. 이게 만약 이제 잘못 건드려져 가지고 터질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내진 설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북한은 내진 설계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집은. 그럼 5.0이면 집이 다 무너지고 이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그 풍계리 지역은 이제 화강암이 이제 아주 단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흔들리긴 했는데 이제 집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5.0 지진도 문제지만 사실 핵실험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사능에도 되게 노출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길주 지역에. 핵실험을 하는데 그 지하 갱도 입구를 바로 핵실험 옆에 북한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네.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용소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까지는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5차까지 가니까 이제 수용소를 넘어서 이제 길주군 인근까지 피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약간 길주군 주민들 속에서 약간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간염이나 뭐 이런 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아마 이제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들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야. 인민군 상사 출신인 우리 이소연 씨, 북한에서 현재 핵무기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총 5차례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 핵실험을 우리가 인공지진 규모를 통해서 핵의 위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도표인데요. 실제 북한이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한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했고요. 2차부터 5차까지는 서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진행했죠.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력이 1킬로톤, 1킬로톤의 위력과 3.9 정도의 인공지진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이 규모는 우리 청담동
그러니까 한계동이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진행한 지금 2016년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10킬로톤입니다. 인공지진 규모가 5.04인데 이거는 용산구 같은 한계구가 그냥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인공지진 규모와 또는 핵 위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이건 위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지금까지 뭐 지진, 태풍 이런 지역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맑은 지역 가보겠습니다. 양강도 가볼 텐데요. 양강도가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북한 구도의 비밀. 양강도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은 네모이다. 양강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양강도 햇빛이 지금 쨍쨍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강도. 아재 개그. 아니야. 되기 싫대. 양강도는 아무래도 이 함경북도 미시니까 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 주로 이쪽 쪽에 산지니까 저기는 제가 볼 땐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도 일리가 있어. 고사리. 일리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저쪽 지방에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해가 이렇게 쨍쨍한 모습을 했겠어요? 왜요? 네. 정말 고급스러운 특산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네. 거요? 먹어서 뭔데? 산삼입니다. 산삼입니다. 유명한 특산물은 양강도에서 유명한 송이다. 한송이. 고양이도 많이 나가. 양강도 한송이. 양강도. 한송이. 양강도. 정답은 한석천 씨와 홍송희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네네네네. 리만감 5주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만감 홈쇼핑 쇼호스트 홍석천. 판매원 한성입니다. 네. 자, 오늘 양강도 최고의 특산물 정답은 못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뭘까요? 맥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번쩍 띄게 할 상품을 준비해봤는데요.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맥주. 오늘 단 하루만 진행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송이 동무, 어떤 맥주인가요? 요 맥주로 말하면 우리 양강도 특산물 맥주인데요. 진한 보리맛에 목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도 품질도 인기 모두 으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송이동무, 우리도 이 양강도 맥주 한번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따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따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그 양강도 맥주는 한번 이렇게 했다가 따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약간 저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생방송에 네. 이런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왜냐면 저 뭐라니 이제 그 양강도 맥주가 압이 어느 정도 센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이제 그 쌀 수가 있어요. 네. 싼다는 게 무슨 소린가 구매한다 소리입니다. 네, 이거 그럼 오해하지 여러분 이거 마시기를. 보시고 네네. 빵 터지면 네. 샤샤샤. 맥주는 꼴도 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잔을 살짝 있어 보이게. 네. 자, 짠. 아우, 생방송 중에. 마셔라. 마시는 거야, 진짜? 어머 골수가 뜹니다. 지금 주문이 저희가 한송이 동무가 마시니까 네. 지금 주문이 밀려들어요. 오늘부로 이 맥주가 완전 대박날 예정입니다. 아, 자 근데 우리 한송이 동무 맛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맛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양강도 맥주가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 홉입니다. 아, 호. 예, 이 홉 때문인데요. 네. 홉은 맥주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원료입니다. 네. 일제감정기부터 양강도에서 홉을 재배해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 해외에서 인정받은 호비라니. 여러분 이런 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오,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자, 양강도 맥주 지금 주문량이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서 날래날래 사가시라요. 잠깐! 양강도 홉은 북한에서 유명한 대동강 맥주는 물론 김일성 일가가 즐기는 명성 맥주에도 들어간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잠깐. 내가 빨리 주문하라고 했잖아. 지금 양강도 맥주 완판됐습니다. 어떡해. 아쉽다. 놓쳐서 아쉽다. 다음에도 완판 시나리오 꾸꾸면 리마감 홈쇼핑에 홍석천. 입담 전 한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자요. 완판 좋네요. 아니, 송죽 씨.
네. 진짜 호비 납니까? 예, 랑강도에는 완전 유명했습니다, 저거. 우리 어릴 때 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 헛부 따라 이렇게 인민학교 때인데 데리고 그 비행장 주변에다 저거 이렇게 장대를 한 2, 3m 높이에서 거기다 이렇게 달리는 거 지금 두드라대로 깔 때도 이제 군수용이라고 말했다만 그 허프에 나는 기름을 비행기 기름인데 미국 놈 땅크를 까부치는 우리 임민군대 비행기 기름에다 있는 그 허프 따라갑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닐 주머니 하나씩 쥐고 가서는 이렇게 허프를 뜯어서는 그 선생님들 받치고 이랬단 말입니다. 아, 우리 최성juk 씨는 래퍼 해도 될 거.